경기도 외곽 유기견 보호소. 새벽 5시 30분 첫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긴 복도 끝 붉은 스티커가 붙은 캔넬 안. 한 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10살 노견, 이름은 첫째였습니다. 첫째의 왼쪽 귀는 축 늘어져 있었고 누런 털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뒷다리를 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지요. 캔넬 문에 붙은 서류. 안락사 예정일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오늘로부터 정확히 72시간 후였습니다. 첫째야 깨어 정말 있었구나. 미안해. 10년차 보호소 직원 미진이 캔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정말 미안해. 이미 젖어 있었지요. 미진은 첫째를 처음 안았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기들기를 바라겠습니다. 2014년 봄 공사장 컨테이너 밑에서 발견된 새끼 강아지 6마리. 태어난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이름을 지었었지요. 둘째는 한 달 만에 입양을 갔습니다. 셋째와 넷째는 2달 만에. 다섯째와 막내도 3달 안에 가족을 찾았지요. 하지만 첫째만은 달랐습니다. 선천적 관절 이상으로 뒷다리를 절었거든요. 불편한 개는 좀.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요. 건강한 아이들도 많은데 굳이. 입양 희망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미안해. 첫째야,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첫째는 미진의 손을 조용히 핥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왔듯이 위로는 늘 첫째의 몫이었지요.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오래된 빌라. 32평 전세 아파트는 이제 보증금도 다 빼서 쓴 월세 원룸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엎드린 35살 수연. 손에는 어제 받은 해고 통지서가 구겨져 있었지요. 거실 벽을 향해 앉아있는 8살 준서.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저 자세로 3시간째였습니다. 학교 가기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말을 하지 않은 지는 3개월이 넘었지요. 수연아, 물이라도 마셔. 안방에서 나온 65살 할머니. 3차 항암이 끝난 몸은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의 치료는 무의미하다고 했지요. 남은 시간 3개월.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후 점점 말이 줄더니 이제는 완전히 입을 닫아버린 준서. 특수학교는 대기가 2년이었고 일반 학교는 준서를 받아주지 않았지요.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준서는 어떻게? 하고 내가 지금 회사까지 잘렸는데. 울지 마라, 다 길이 있을 거야. 할머니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빠진 머리카락이 수연의 어깨로 떨어졌지요. 보호소로 돌아가 봅시다. 미진이 첫째의 목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마지막 3일 동안은 마음껏 뛰어다니게 해주고 싶었지요. 가자, 산책하자. 내가 좋아하는 뒷마당으로. 첫째는 절뚝이며 미진을 따라갔습니다. 2월의 찬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왔지요. 10년 동안 맡아온 그리운 보호소의 새벽 냄새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문 밖에서 들리는 날카로운 비명소리. 준서가 보호소 앞 인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찌우며 몸부림치고 있었지요. 패닉 발작이었습니다. 준서야, 제발 진정해, 엄마야. 수연이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준서의 힘은 8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마에 피가 나기 시작했지요. 그 순간 첫째가 움직였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하지만 놀라운 속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준서 옆에 조용히 몸을 낮췄지요. 마치 1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서의 몸부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 첫째의 등에 닿았지요.
거친 숨소리가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가 따뜻해요. 수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3개월 만에 들은 아들의 목소리였으니까요. 미진도 놀란 눈으로 첫째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첫째가 먼저 다가간 것은 처음이었지요. 첫째는 준서의 얼굴을 한번 핥았습니다. 짠맛이 났습니다. 아까 미진의 눈물과 같은 맛이었지요. 엄마, 이 개가 나를 알아봐요. 나를 알아봐요. 완전한 문장이었습니다. 3년 만에 준서가 만든 온전한 문장이었지요. 수연은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도 언제 왔는지 보호소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요. 첫째는 준서 곁에 엎드린 채로 캔넬을 돌아보았습니다. 붉은 스티커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지요. 목요일 오전 10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떨리는 작은 손, 이 아이에게도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첫째는 다시 한번 준서의 손을 핥았지요. 이런 일이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해가 보호소 너머로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긴 그림자들이 첫째와 준서를 감싸고 있었지요. 어쩌면 10년의 기다림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운명의 72시간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의 기적. 제2장 거부와 상처. 보호소 상담실. 수연은 입양신 청서를 앞에 두고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준서는 유리문 너머 첫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첫째가 10살이긴 하지만 건강해요. 다리만 조금 불편할 뿐. 저희가 지금 개를 키울 형편이 아니에요. 수연의 손에는 어제 받은 해고통 지서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 38,000원. 다음 달 월세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미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준서가 말을 했잖아요. 3개월 만에. 그게 첫째 때문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수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준서가 첫째 옆에서만 안정을 찾는다는 것을요. 엄마, 첫째 데려가요. 첫째랑 같이 살아요. 3개월 만에 두 번째 완전한 문장이었습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준서야, 우리 집은 개를 못 키워. 할머니도 아프시고 싫어. 첫째 필요해. 첫째 없으면 안 돼. 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개월 동안 닫혀있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오후 2시. 준서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부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지요. 병원비 월 280만 원. 월세 45만 원. 준서 치료비 120만 원. 수입 0원. 준서가 그렇게 좋아한다면 엄마, 개 사료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병원비는요? 저 개다리도 아픈데. 그래도 준서가 말을 말 한 번 했다고 개를 키워요? 우리가 지금 무슨 형편에? 수연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때 준서 방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이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서가 머리를 벽에 찍고 있었지요.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준서야, 안 돼. 그만해. 첫째가 죽어요. 목요일에 죽어요. 준서는 보호소에서 본 서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안락사 시간이었지요. 나도 같이 죽을 거예요. 첫째랑 같이.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수연이 준서를 꽉 안았지만 준서는 계속 몸부림쳤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준서의 이마를 닦았지요. 병원 응급실. 준서는 진정제를 맞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5바늘을 꿰맸지요. 자의 행동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뭔가 큰 스트레스가 있었나요? 오늘 보호소에서 개를 봤는데 동물 매개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폐 아동에게는 의사의 말에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지요. 밤 9시 할머니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수연은 준서 곁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택시를 타고 도착한 보호소. 야간 당직 중이던 미진이 놀라 나왔습니다. 낮에 우리 손자가 만난 게요. 첫째, 아, 네. 첫째요. 지금 보실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캔네람. 첫째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할머니를 보자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철창 사이로 넣었습니다. 개 알레르기가 있어 평생 개를 피해 살았던 할머니였지요. 너 우리 준서를 알아봤구나. 첫째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핥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칠거칠한 감촉이었지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뭉클한 것이 올라왔지요.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3달이래. 근데 우리 준서는 아직 8살이야. 첫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할머니는 첫째의 절뚝이는 다리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암세포처럼 준서의 자폐처럼 모두가 불완전했지요. 너도 아프구나. 우리처럼. 첫째가 할머니 손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할머니의 손길이었지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장례식장에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이거 입양 비용으로 쓸 수 있나요? 할머니, 그런데 가족분들이 우리 딸은 지금은 반대해도 곧 이해할 거예요. 엄마니까. 할머니는 입양 신청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지요. 입양 희망 사유 우리 가족에게 첫째가 필요합니다. 첫째도 가족이 필요하고요. 미진이 붉은 스티커를 떼어냈습니다. 안락사 예정 명단에서 첫째의 이름이 지워졌지요. 내일 우리 딸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하지만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첫째처럼 자신도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48시간이 남아 있었지요. 72시간의 기적. 제3장 서로를 구하다. 다음 날 아침 7시. 수연은 현관문 앞에 놓인 게 용품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사료, 목줄, 담요, 그릇.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할머니와 미진이었지요. 미진이 들고 있는 이동장 안에는 첫째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연아.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엄마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지요. 준서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첫째를 보자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었지요. 첫째야, 첫째가 우리 집에 왔어. 준서가 이동장 문을 열었습니다. 첫째가 절뚝이며 나와 준서 곁으로 갔지요. 마치 원래 그 자리가 자기 것인 양. 안 돼. 당장 돌려보내요. 미진 씨, 지금 데려가세요. 이미 입양 계약이 완료되어서 뭐라고요? 보호자 동의 없이 어떻게? 내가 보호자야. 준서 할머니니까. 수연이 할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지금 무슨 돈으로 개를 키워요? 병원비는 엄마 약값도 없는데. 내 장례식 비용으로 했어.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진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지요. 수연이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장례식 비용이라니.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수연아, 나는 괜찮아. 근데 준서는 아직 8살이야. 첫째가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수연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지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요. 나도 힘들어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첫째가 수연의 손을 핥았습니다. 짠맛이 나는 눈물이었지요. 10년 동안 보호소에서 느꼈던 외로움의 맛이었습니다. 준서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엄마를 안았지요. 엄마, 울지 마. 첫째가 우리 지켜줄 거야. 오전 11시. 첫째는 거실 한 구석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낯선 집이었지만 불안해하지 않았지요. 10년을 기다린 곳이 여기였다는 듯이 할머니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후 먹을 수 있는 게 죽뿐이었지요. 그때 첫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곁으로 달려가 짖기 시작했지요. 왈. 첫째야, 왜 그래? 할머니한테 왜 짖어? 첫째가 할머니의 옷자락을 물고 당겼습니다. 의자에 앉으라는 듯이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어지러워. 할머니가 의식을 잃으려는 순간 첫째가 몸을 받쳐주었습니다. 수연이 달려와 119를 불렀지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의자에 안전하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첫째가 계속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쓰러져서 머리를 다치셨을 거예요. 첫째가 미리 알았나요? 개들이 가끔 그래요. 주인의 건강 이상을 미리 감지하는 경우가 있죠. 병원에서 돌아온 오후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첫째는 그 옆을 지켰습니다. 준서가 첫째에게 자신이 아끼는 로봇 장난감을 보여주었지요. 첫째야,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너 줄게. 첫째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신나게 흔드는 꼬리였지요. 수연이 거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장난감을 남과 나누는 것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6시 수연이 첫째 밥을 주려고 사료를 그릇에 부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먹지 않았지요. 왜 안 먹어? 맛없어? 첫째가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가 밥을 먹지 않고 있었거든요. 첫째가 준서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그릇을 준서 앞으로 밀었지요. 첫째도 밥 안 먹어? 준서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자 첫째도 사료를 한 입 먹었지요. 준서가 또 한 입 먹자 첫째도 따라 먹었습니다. 세상에. 준서가 밥을 다 먹어요. 첫째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밤 10시 준서가 첫째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3개월 만에 약 없이 잠든 밤이었지요. 수연이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까 소리 질러서. 아니야. 내가 맞아. 우리가 개를 키울 형편은 아니지. 근데 준서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첫째도 우리를 좋아하는 것 같고. 할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때로는 가장 힘들 때 만나는 인연이 가장 소중한 법이야.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이면 원래 첫째의 안락사 예정일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첫째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준서 곁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첫째의 입양 서류를 꺼내보았습니다. 특이사항 오른쪽 뒷다리 관절 이상, 치료 필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겠네요. 살 길은 있을 거야. 첫째가 우리한테 온 것처럼. 수연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첫째가 죽을 예정이었던 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었지요. 첫째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마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꾸는 행복한 꿈일 것입니다. 72시간의 기적. 제사장 이별과 약속. 2월 22일 목요일 오전 9시 50분. 원래라면 첫째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야 할 시간까지 10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준서 곁에서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지요. 준서는 첫째를 꼭 안은 채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첫째야, 10시가 되어도 너는 여기 있을 거야. 영원히. 수연은 부엌에서 이력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새 20군데 넘는 곳에 지원서를 넣었지요. 첫째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였지요. 김수연 씨죠? 저희가 SNS에서 첫째 이야기를 봤어요. 감동적이더군요. 네? 무슨? 저희는 반려동물 용품 회사인데요. 첫째를 홍보 모델로 쓰고 싶습니다. 사료와 치료비를 지원해 드릴게요. 수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미진이 어제 올린 첫째 이야기가 하룻밤 사이 1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던 것이었지요. 10년을 기다린 게 드디어 가족을 만나다. 안락사 3일 전 자폐 아동을 구한 노견. 댓글에는 후원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첫째가 갑자기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지요. 안녕하세요. 첫째 보러 왔어요. 미진이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이 모은 선물이었지요. 관절 영양제, 특수 사료, 그리고 작은 편지들. 미진이 첫째를 안았습니다. 10년 동안 돌봤던 손길이었지요. 잘 지내고 있구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첫째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영원히요. 그래. 준서야, 첫째 잘 부탁해. 그때 할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에 생기가 돌았지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새로운 치료제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됐대요. 엄마, 정말요? 치료비도 무료고 성공 사례도 많대. 첫째가 복을 가져온 것 같아. 첫째가 할머니 곁으로 가서 손을 핥았습니다. 할머니가 첫째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더 이상 개 알레르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준서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서가 오늘 학교에 오고 싶다고 하네요. 첫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고 싶대요. 준서가 학교에 가고 싶다고요?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준서가 스스로 학교에 가겠다고 한 것은 준서가 첫째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지요. 첫째야, 학교 다녀올게. 친구들한테 내 자랑할 거야. 첫째가 꼬리를 흔들며 준서를 배웅했습니다. 마치 잘 다녀와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오후 4시 준서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첫째 보고 싶대.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와도 돼? 친구들이 우리 집에? 3년 만이었습니다. 준서가 친구를 사귄 것도, 집에 초대하고 싶어 한 것도,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첫째도 자기 그릇을 앞에 두고 함께였지요. 오늘이 첫째 생일로 하면 어떨까? 새로 태어난 날로. 좋아요. 2월 22일은 첫째 생일. 수연이 작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급하게 사온 것이지만 그 의미는 특별했지요. 첫째가 케이크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생일 축하였으니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첫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걔도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지금이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밤 9시 수연이 첫째의 다리를 마사지해주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관절 마사지법이었지요. 첫째야, 아프면 말해. 아, 넌 말을 못하지. 첫째가 수연의 손을 핥았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준서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첫째와 가족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우리 가족 엄마, 할머니, 나, 첫째. 첫째야,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영원히. 할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려 있었지요. 수연아, 이거 봐. 내가 어릴 때야. 사진 속에는 강아지를 안고 있는 어린 수연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늘나라 간 후로 다시는 개를 키우지 않겠다고 했었지. 기억나요. 그래서 첫째를 처음에 근데 이제 봐. 첫째가 너희를 얼마나 치유하고 있는지. 첫째가 가족들 사이에 누웠습니다. TV에서는 동물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지요.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들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할머니 방, 수연 방, 준서 방을 차례로 돌며 확인했지요. 모두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야, 너도 이제 자야지. 하지만 첫째는 현관 앞에 누웠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는 듯이 수연이 담요를 가져와 첫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고마워, 첫째야. 우리를 지켜줘서. 첫째가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밤이었지요.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첫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하루. 하지만 이미 이 가족은 첫째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퍼즐이 되어 있었습니다. 72시간의 기적. 제5장 72시간 후, 그리고 영원히.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첫째가 이 집에 온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 첫째는 여전히 현관 앞에서 가족을 지키고 있었지요. 다만 이제는 불안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준서가 교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한 달 사이 키가 2cm나 자랐지요. 밥을 제대로 먹기 시작한 덕분이었습니다. 첫째야, 학교 다녀올게. 오늘 발표 있어. 내 이야기 할 거야. 첫째가 준서의 가방을 물고 따라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준서를 아파트 입구까지 배웅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지요. 수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계약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재택근무 가능한 회사에 합격한 것이었지요. 첫째야, 이제 내가 집에서 일하면서 너랑 할머니 돌볼 수 있어. 첫째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수연의 기쁨을 아는 것 같았지요. 병원 대기실. 할머니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병원 특별허가를 받아 할머니 곁에 있었지요. 이제는 정식 치료 보조견 자격증도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종양이 40% 줄었어요. 신약이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3개월 시한부였는데. 스트레스가 줄고 심리 상태가 좋아진 것도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할머니가 첫째를 쓰다듬었습니다. 첫째는 할머니가 건강 이상이 있을 때마다 미리 알려주는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아 병원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지요. 오후 3시 준서의 학교. 교실 앞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가 오늘 발표를 정말 잘했어요. 첫째 이야기에 모두가 감동받았답니다. 첫째가 제 목소리를 찾아줬어요. 이제 매일 말하고 싶어요. 준서의 담임 선생님이 놀라워했습니다.
학기 초 선택적 한묵증 진단을 받았던 아이가 이제는 반에서 가장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준서에게 친구 3명이 따라왔습니다. 첫째를 보러 온 것이었지요. 와, 진짜 첫째다. 준서야, 만져도 돼? 응, 천천히 만져. 첫째는 착해. 첫째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해했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이었지요. 그때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진이었습니다. 수연 씨, 좋은 소식이에요. 첫째 스토리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된대요. 다큐멘터리요? 네, 그리고 방송 출연료는 모두 보호소 안락사 예정견들을 위해 쓰인대요. 수연이 첫째를 바라보았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아이들과 놀아주는 첫째. 이제 그 다리는 장애가 아니라 첫째만의 특별함이 되어 있었지요. 저녁 6시,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 첫째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로 첫째가 우리 가족이 된 지 한 달이네. 100일, 돌, 평생. 다 함께 보낼 거예요. 첫째야, 너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됐어. 고마워. 첫째가 차례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1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가 담겨 있었지요. 6개월 후 2024년 8월 여름 휴가를 맞은 가족은 바다로 떠났습니다. 첫째는 처음 보는 바다에 신이 났지요. 절뚝이는 다리로도 파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첫째야, 바다야, 넓다. 준서는 이제 또래 아이들과 다름없이 밝아졌습니다. 특수학교 되기도 취소하고 일반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파라솔 아래서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가 3개월이라던 시한부 선고로부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었지요. 첫째가 가져온 기적이야. 살아야 할 이유를 준 거지. 해변에서 찍은 가족 사진. 수연, 할머니, 준서, 그리고 첫째. 4가족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1년 후 2025년 2월 22일 첫째의 2번째 생일. 이제 11살이 된 첫째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관절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나 더 이상 절뚝이지 않았지요. 거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진과 보호소 직원들, 준서의 친구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첫째 때문에 용기를 얻어 노견을 입양한 이웃들까지. 첫째 때문에 우리 보호소 안락사율이 제로가 됐어요. 첫째가 만든 기적이에요. TV에서는 첫째 다큐멘터리가 재방송되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의 기적 -1 노견이 바꾼 세상. 방송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유기견 입양에 동참했고 특히 노견과 장애견들이 새 가족을 찾았지요. 준서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직접 만든 강아지 케이크였습니다. 첫째야, 생일 축하해.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첫째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았지요. 수연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모두 죽어가고 있었어요. 엄마는 암으로, 준서는 자폐로, 저는 절망으로, 그리고 첫째는 안락사 명단에서요. 모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째가 우리를 구했어요. 아니,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예요. 때로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걸 첫째가 가르쳐줬어요. 72시간이면 한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영원한 사랑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첫째가 가족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절뚝이지 않는 다리로 당당하게 창밖으로 저녁놀이 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빛깔이었지요. 희망의 빛깔이었습니다. 에필로그 -2029년 15살이 된 첫째는 할머니 곁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암을 이겨낸 할머니는 이제 70살이 되었지요. 중학생이 된 준서는 동물 보호 활동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매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첫째처럼 기다리는 아이들을 돌보았지요. 첫째야, 너 때문에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어. 이제는 내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차례야. 첫째가 준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이 든 눈에는 여전히 사랑이 가득했지요. 수연은 이제 동물매개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준 영감으로 시작한 일이었지요. 그날 밤 첫째는 꿈을 꾸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던 보호소 캔넬이 아니라 따뜻한 가족 품에서 영원히 잠드는 꿈을. 첫째는 15살 겨울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72시간의 기적으로 시작된 5년의 사랑은 이 가족에게 영원한 기적으로 남았습니다. 첫째가 떠난 자리에는 또 다른 안락사 위기의 노견이 왔습니다. 이름은 둘째. 첫째가 만든 사랑의 릴레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기적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